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오노아코예요. 아유. 예. 그러니까 제가 비시즌 때 계속 그 얘기를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. 오노아코, 김중국, 강상재 공존 가능하냐. 근데 이 컵대회 경기 내용 오노아코의 어떤 플레이를 봤을 때는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던 오노아코의 이 아웃렛 패스와 이 DB의 속공의 조화. 속도의 느려짐이 전혀 안 보여서 야, DB가 이번 시즌 진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팀은 맞구나라는 걸 새삼 또 깨달았습니다. 네. 맞아요. 저도 오노아쿠도 오노아쿠였는데 오노아쿠가 이제 그래비티가 있죠. 기본적으로 있고 근데 오노아쿠도 굉장히 좋았는데 정규리그 가면 뭐 현농도 있고 뭐 여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맡길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미 좀 풀어가는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알바노와의 호흡이 너무 좋았고요. 네. 그리고 경기 중간중간에 그 팀 동료들을 이용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바스켓. 이게 수준이 한 단계 높은 그런 바스켓인데 이 그런 경기력을 컵대회 때 보이다 보니까 저는 이 알바노와 오노아쿠의 원투펀치가 왜 보스턴이 최근에 보면 제이슨 테이텀과 그 제일런 브라운이 슈퍼 원투펀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. 네. 저는 이 오노아코의 다른 것보다 이 스크린 저는 그냥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KBL 역대 최고 스크리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선수 엉덩이가 상당히 힙업이 많이 돼 있고 굉장히 듬직하고 그러니까 그 과거 KBL의 엉덩이하면 함지훈 포스트업에서 이 함지훈의 함덩이라고 불렀는데 이 오덩이는 이 스크린에서 아니 진짜 장난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 받았냐면 저 가드 스크린 피해 다니는 오노아코 스크린을 피해 다니는 가드는 어떤 느낌일까? 그 주차장 같은 데 보면 필로티라고 기둥 같은 거를 이렇게 다니는 느낌 아닐까? 라는 정도로 너무 몸이 크고 강하고 그리고 이 오노아코의 스크린이 크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제가 느끼기 좋은 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스크린을 볼 핸들에 스크린을 걸면은 리스크린 2번, 3번 걸 때도 있잖아요. 근데 어떤 선수들은 걸고 이렇게 가면은 또 반대로 돌아서 걸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노아쿠는 걸고 반대로 가면은 엉덩이로 탁 이렇게 탁 차려서 오래 엉덩이 탁 빼요. 그러면은 국내 선수들이 허둥지둥 되면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. 예, 그러니까 이 뒤로 거는 스크린 이런 완성도 그리고 상대의 가드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 슬링하면서 그 선수랑 내 주변을 도는 가드 수비수랑 몸싸움하면서 막아버려요. 그러면서 사실 모비스와의 이 4강전에서도 김실의 알바노가 다 폭발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선수의 스크린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야 이거 DB 가드들 진짜 행복하겠다. 맞아요. 진짜 너무 최고였어요. 정말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유현준도 잘 활용을 하고 김실애도 잘 활용을 하고 이관희까지 잘 활용을 하니까 저 가드들이 오노아쿠였던 스크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졌구나.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.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리고 로슨이 있었을 때 그리고 오노아쿠로 이제 외국 선수가 교체가 됐을 때 우려했던 건 로슨이 있었을 때 그런 트랜지션이나 그리고 스페이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DB가 조금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작은 이제 우려는 있었는데 그런 우려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. 컵대회 때. 다 완벽했고.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오노아쿠가 완벽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결국 셜롱을 만났을 때는 버거운 점이 좀 있긴 했었어요. 저도요. 네.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4번 뭐 뒤에 가서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현대모비스 4번이 앞으로 어떻게 할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약했고 DB를 상대로 김종규한테 압도당했죠. 근데 그걸 제외하고 그냥 셜롱과 오노아쿠 1대1 매치업에서 봤을 때 셜롱이 근소하게 앞섰어요.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. 대회를 보신 분들. 저는 클래스 차이가 좀 있었다고. 네. 그래서 오노아쿠가 물론 다른 외국 선수들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다른 외국 선수들이 약간 좀 PTSD가 올 정도로 굉장히 좀 압도적인 외국 선수인 건 사실이지만 셜롱을 만났을 때는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좀 이번 시즌 내내 가져가야 될 약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이 DB와 모비스 4강 매치업이 그 양 팀의 현장 관계자 사이에서 조금 되게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이 대회 직전에 현대모비스 DB가 연습 경기를 했는데 현대모비스 압살을 했어요. 30점 차 이상으로 이겼어요. 크게 이겼어요. 근데 이제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어떤 정황을 들어보면은 숏농과 게이지 프림이 거의 오노아코의 멘탈을 되게 크게 흔들어놨다. 그러면서 DB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때 DB가 좀 약간 각성을 한 게 이 컵대회 때 첫 경기부터 압도를 하는 걸로 이어지기도 했다. 그래서 4강에서 붙게 됐을 때 야 이거 이번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
그때 결과가 어느 정도 약간 그러니까 션농의 활약만 보면은 연결이 되고 이거 뭐 현대모비스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션농이 오노아쿠 상대로는 되게 자신감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. 맞아요. 상대 관계자들 이야기. 그러니까 맞아요. 오노아쿠를 전혀 안 무서워한대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이거 오노아쿠와 션농의 이번 시즌 맞대결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붙을 때마다 다들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두 선수 저 4강을 이제 현장 가서 봤잖아요. 또 보면 션농은 여유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오노아쿠 앞에서 그러니까 난 1대1을 언제든지 너 있어도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팀 동료들을 활용하려고 그러고 2대 공격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나코 같은 경우에는 션농 앞에서 1대1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초조함도 좀 보이긴 했어요. 근데 그거를 그 DB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왜 우리가 오노아쿠 지금 멘탈 얘기도 좀 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사실은 이제 좀 많이 튀었고 네. 약간 꼬라지도 부렸고 근데 그 부분을 알바노 또 김종규 이런 선수들이 잡아주더라고요. 그래요. 네. 맞아요. 네. 그래서 특히 알바노가 현대모비스 가드진을 압도를 하면서 네. 그래서 2대2로 풀어주니까 거기에 이제 오나쿠가 풀리면서 션농의 어떤 수비를 이제 따돌리고 슛을 쏘거나 뭐 2대2 피켓롤 이렇게 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팝을 해서 거기서 3점 오픈 찬스를 나서 던지고 이런 걸로 이제 대등하게 좀 가면서 그때부터 좀 오나쿠가 말리는 게 좀 덜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DB의 어떤 그런 조직적인 힘은 굉장히 강한데 이게 단기전에서 물론 이제 섣부른 예측일 수 있지만 단기전에서 션농은 확실히 DB 입장에서 좀 껄끄러울 수 있겠다 맞아요. 이런 생각은 들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DB의 국내 전력이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. 그만큼 이제 쇼롱이 이날 그냥 오노아쿠랑 카터를 다 박살냈어요. 네, 1쿼터 초반을 좀 제외하면 그냥 2, 3, 4쿼터 내내 그냥 박살냈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현대모비스가 결국에는 DB, 그러니까 물론 이 팀도 이제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DB 국내 전력을 이겨야죠. 현대모비스가. 근데 그만큼 DB 국내 전력이 정말 대단했다. 네,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컵대회 때는 일단은 결승에서 사실 이제 알바노 선수가 호은 선수를 뭐 좀 더 우위인 모습을 보였죠. 네. 보였는데 호은 선수가 경미한 손목 부상이 있었습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사실 야투율도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었고, 근데 그 야투가 좋지를 않다 보니까 원래는 한 삼지선다를 해야 되는데 슛이냐 돌파냐 픽게임에서 어떤 패스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막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바노와의 어떤 그 알바노가 수비를 했을 때 호은 선수가 좀 막힌 그런 부분도 있었었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지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올 시즌 허웅과 이정현 알바노가 사실은 MVP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들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최상급 탑 레벨 선수들이죠.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저는 알바노 2연패. 근데 저는 MVP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김종규 선수가 MVP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김종규요? 여전히 들기 때문에. 근데 오나쿠 효과가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때. 근데 뭐 알바노도 당연히 MVP 후보죠. 근데 저는 지금 봐도 아무리 봐도 알바노가 지금은 첫 번째예요. 지금 알바노는 약점이 없다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. 저는 이렇게 가면 허울이 받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면. 어떤 그 외국 선수의 그 존재감이 떨어지면서 허운의 이게 또 올라간다고. 알바노는 지금 2연패를 하려면 더 잘해야 돼요. 그렇지. 내년 시즌보다 더 잘할 것 같긴 해요. 근데 확실히 더 잘해야 돼요. 그렇죠. 근데 서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. 2연패라는 게 쉽지 않죠. 근데 DB가 만약에 정규리그 1위를 하면 전 네. 집안 싸움이 될 것 같아서. 네. 또 집안 싸움인 거죠. 지난 그렇죠. 시즌과 네, 똑같이. 그렇죠. 그게 못 받을 수도 있어요. 네. 그렇죠. 네, 못 이게 받을 수도 표가 있어요. 갈려버리면. 네, KT가 예를 들어서 2위나 3위를 하고 호은이 굉장히 잘했다. 작년 이정현 같은 것도 그러면은 충분히. 그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. 그렇죠. 근데 이정현도 있는데 그 소노가 지금 보면 6강에 갈 수 있을까? 이런 애매하죠.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그러니까 언저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허운의 손목이 지금도 굉장히 아프다고 하고 이게 언제 회복될지를 몰라서. 그러니까 계속 KT에서도 쉬라고 했는데 계속 뛰는 거예요. 선수 본인 의지가 너무 강해서. 그러니까 왜 말리지를 못한대요 지금. 왜 뛰어요? 그냥 뛰지 말고 좀 쉬어야 되는데. 예, 정규리그 있잖아. 예. 네. 정규리도 있고 플레이오프도 있는데. 그러면 이제 또 왜 30분 뛰기냐 뭐 25분 뛰기냐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코트에서 1분 뛰나 25분 뛰나 똑같아요. 네, 그 전에 워밍업하고 다 하기 때문에 뭐 물론 차이는 좀 어느 정도 있긴 하죠. MVP 왜 캐시 빼지 그러셨는데 그렇죠. 캐시도 있죠. KCC. 네. KCC. 네. 그렇죠. 캐시도 있죠. 네, 정규리그 KCC. 1위 하면 뭐 캐시 선수 뭐 최준용이나 뭐 이승현도 있고 호응도 있고 그렇죠. 받을 수 있죠. 네.
사실은 컵대회 우승은 DB가 차지를 했지만 네. 최고의 이슈는 버튼이었어요. 그렇죠. 야, 버튼. 와 LG전의 버튼은 야 그날 그 한 경기밖에 없었거든요. 네. 그날 KBL 조별 예선이 마무리되는 컵대회 조별 예선이 마무리되는 날인데 정말 버튼이 뛰고 막 이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탄성이 와 이게 현장에 정말 가득했고 요즘에 그 급이 다르다는 말을 요즘 좀 약간 표현으로 약간 보법이 다르다 부르는데 네. 진짜 버튼은 보법이 달랐어요. 와 진짜 레벨이 다르구나 하는 게 눈앞에서 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. 와. 아, 그렇죠. 아 맞아요. 예. 아 근데 진짜 그 버튼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. 근데 타마요가 멘탈 나간 게 보이지 않으셨어요? 아, 봤어요. 깜짝 놀라던데요. 아, 저는 현장에서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. 네. Do you remember me? 이것도 해야 되는데, 그거 해야 되는데 이제 못 봤거든요. 못 네. 봤는데 와, 진짜 네. 그럴만하다. 네. 그럴만하다. 야, 정말 잘하더라.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그 왜 NBA에서 이렇게 보면 네. 정말 절대 에이스가 한 명 있으면 그 에이스가 모든 걸 다 지배를 하면서 음. 그냥 경기 흐름을 그냥 확 넘기는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KCC가 그런 농구하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실제로 이승현이나 최준영도 버튼만 봐요. 그렇죠. 그리고 네. 거기에 맞게끔 움직임을 줘요. 근데 버튼이 거기에서 뭐 미스매치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이 1대1로는 도저히 못 막아. 어떤 선수가 와도. 맞아요. 그러니까요. 아니 그 타마요가 사실 그 전격기 KT전을 보면은 물론 이제 상대가 너무 다르긴 합니다만 해먼즈도 곧잘 맞고 수비가 괜찮았거든요. 너무 뱅인 수비를 못하는 선수가 아니에요. 그렇죠. 너무 좋았어요. 네, 너무 1대1 수비가 괜찮은데 네. 와, 이 버튼은 그냥 타마요가 좀 쫓아가도 그 다음에 이 동작과 스피드와 방향 전환이 너무 달라서 제어가 안 되고 나중에는 그 LG가 막 최진수도 꺼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. 야, 그러니까 사실 KBL에서 한 명이 경기를 지배하는 느낌 받기 쉽지 않거든요. 예. KBL 리그 특성도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버튼은 그 느낌을 줘요. 진짜 그 NBA 보는 느낌. 맞아요. 네, 정말 대단하더라고요. 만약 그날 버튼에 파이어가 없었다면 네. LG한테 졌을 겁니다. 맞아요. 예, 그 흐름 LG에 요렇게까지 올라온 이 흐름 자체를 깨버린 게 버튼이었어요. 여기서 네. 그 제가 하나 그냥 굉장히 여담인데 좀 재밌는 얘기하자면 제가 요날 경기 보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네. 그 이제 이규섭 위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. 네. 연락이 닿아서 이규섭 위원님이 통화 연결되자마자 그때 하시는 말씀. 네. 나 이번 시즌 욕 많이 먹겠네. 왜? 커리도 우승 못한다. 버튼 말도 안 돼. 네. 이미 많이 드시고 계셔서요. 나 큰일 났어요. 네. 이러시더라고요. 이미 많이 드시고 계시. 커리가 파리 올림픽 우승하고 끝났어요. 제가 봤을 때는. 대단하다. 네. 네,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네. 네, 그래서 좋은 겁니다. 네, 저도 뭐 아니요, 제가 볼 때 이유를 이규섭 해설위원은 한 번 더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. 왜냐면 가정 자체가 틀렸잖아요. 커리가 리그 최하위 팀에 오면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KCC는 작년 디펜딩 챔피언인데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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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리가 KCC 가면 사실 우승이라고 다들 말하겠죠. 커리가 KCC 오면 사실 그렇죠. 너무 좋은 어떤 서브들이 있으니까. 그러나 특정 팀을 언급하기가 어려웠을 테니까 어떤 말인지는 100% 다 이해하는데 예, 당연하죠. 그렇죠, 그렇죠. 예,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이기성 위원님도 그렇죠. 정말 와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하셨고, 그래서 이제 진짜 말씀하신 경기를 보면서도 야 다른 국내 선수들이 이런 버튼의 이런 압도적인 퍼포먼스 플러스 볼 소유에 대해서 뭔가 아쉬워하거나 없어요. 답답해하거나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. 그냥 약간 인정, 리스펙, 약간 그런 느낌? 예. 그래서 농담조로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최준영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. 아이 뭐 우리는 수비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죠 버튼을. 상대 팀을 언급을 할 수 없는데 네. 버튼이 국내에서 연습 경기를 하면서 50점 넣은 경기도 있었잖아요. 네네. 네. 그러다 보니 국내 선수들도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명성이 달랐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제는 약간 납득을 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경기 끝나고 오히려 전창진 감독님이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버튼이
있을 때 너무 선수들이 바라만 본다. 이게 다른 걸 먼저 하고 버튼이 하도록 약간 그런 걸 해야지. 이거는 조금 약간 너무 약간 쏠려버리니까. 그 너무 지금 쏠리긴 솔직히 너무 쏠렸어. 너무 그거를 너무 훌륭하게 처리해서 그렇지 너무 쏠리긴 했어. 그러니까 이게 한 54경기 한 시즌을 치르려면 네.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, 사실은 경기를. 그럼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좀 약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셨습니다. 근데 실제로 사실 네. 왜요? 가능해요. 54경기 이렇게 왜 못해요? 아, 사람이 체력이 있는데 다쳐요 그러다가. 아니 버튼이 이런 게임을 하면서 체력을 뭐 얼마나 쓴다고? 아니 물론 타일러 데이비스가 계속 올라올 거는 생각하면은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. 네, 충분히.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. 전 그렇죠. 예. 그래도 코트 밸런스를 맞춰줘야죠. 뭐 그런 의미라고 봐야겠죠. 아 그리고 현장에서는. KCC 국내 전력이 버튼이 있어서 그렇지 KBL 최고예요. 아 그러니까. 아 네. 그렇죠. KBL 최고라서 아니 KT전이나 LG전 때 국내 선수들 움직임 자체도 달라졌어요. 그리고 또 저는 또 좋았던 게 뭐냐면, 약간 허웅이 이제 볼 핸들링을 하잖아요. 네. 버튼이 하고 물론 이제 버튼이 훨씬 더 잘하지만, 근데 이 나누는 모습에서도 그러니까 버튼이 줄창 볼 핸들링을 하면서 뭐를 그렇죠. 만드는 게 아니라 음. 가끔 호응한테 한번 줘요. 근데 호응이 거기서 또 해. 근데 수비가 호응한테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잖아요. 버튼에게 쏠릴 수밖에. 버튼 BT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호응이 거기서 좀 더 편해진 느낌도 있고. 그렇죠. 근데 송교창이나 최준이나 송교창이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, 그거는 여러 가지 변환이나 상황을 맞춰줄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친구들이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아,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데, 이게 그러면 정규리그 때나 아니면 플레이오프 때도 통할 수 있다고 보세요? 그러니까 왜냐면 KT가 사실 문정현이나 문성원으로서는 좀 잘 맞긴 했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버튼이 예전보다 더 늘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버튼이 훨씬 더 잘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거가 지금 훨씬 노련해졌고 스텝 놓는 것 자체가 더 여유 있고 더 테크닉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맞기가 정말 쉽지는 않아요. 네. KT 상대로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. 왜냐면 막혔으니까 그날은. 그날은 막혔는데 근데 완벽하게 막혔다라고 또 보기도 어려운 게 파이어가 한 번 있었잖아요. 그 차치하고도 저는 정규리그 걱정은 좀 돼요. 버튼 때문에 걱정되는 건 아닙니다. KCC가 정규리그 걱정되고 오히려 단기전 걱정은 안 되는데, 단기전 걱정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단기전 때 보여줘도 그들이 증명했던 농구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수가 오히려 없다고 보거든요. 네. 근데 정규리그 때 그 결국에 버튼이 조금 더 많이 뛰고 지금 타일러가 굉장히 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네. 전 타일러의 몸 상태는 한 6라운드 돼야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. 지금 상태는. 예. 네네. 6라운드 돼도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그게 안 되면 버튼 과부하가 생기고 뭐 또 외국 선수 교체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버튼은 계속 많이 뛰어야 돼요. 그러면 버튼이 많이 뛰면 누가 또 많이 뛰어야 되냐? 이승현이 많이 뛰어야 돼요. 그렇죠. 예. 근데 이승현 과부하가 저는 제일 걱정이 됩니다. 근데 저도 이승현 선수는 과부하 그렇게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부상에 대한 여파 때문에 많이 못 뛰었지. 그 선수가 사실은 뭐 내구성이나 출전 시간 대비해가지고 이 선수가 꾸준히 30에서 35분 정도 뛰었던 선수거든요. 근데 이제 빅맨을 막아야 되니까. 아, 예. 체력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시간은 큰 문제가 안 돼요. 출전 시간은 40분 가까이 항상 뛰는 선수인데 네. 외국 선수를 2초, 3초 이렇게 한번 빵빵 막아주는 그 체력 소모가 전보다 엄청 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있죠. 네, 그래서 이승현 선수가 걱정이 돼서 정규리그는 업앤다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. 단기전은 뭐 네. 그리고 타일러 데이비스가 그래서 좀 올라오긴 해야 돼요. 그렇죠, 맞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정규력이 안 좋아요. 네. 그래야 좀 쉬죠. 맞아요. 이승현과 맞아요. 버튼이 좀 쉬지. 맞아요. 네. 네. 아 근데 저는 이 형태로, 그러니까 물론 코트 밸런스 뭐 이제 맞춰야겠지만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. 잘할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. 그러니까 수정할 부분은 좀 솔직히 얼마든지 수정할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라 그렇죠. 그 부분은 이제 시즌 치르면서 계속 맞춰가면 되고 제가 컵대에서 본 버튼은 솔직히 외곽슛도 지금 엄청 좋거든요. 지금 3점이. 그래서 KT전도 보면은 지난주에는 제가 약간 걱정되는 뉘앙스로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돌파가 안 되니까 3점으로 몰아친 거였다. 근데 제가 LG전 보고 생각이 다른 것은 3점이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저 선수의 명백한 강력한 옵션이다 지금은. NBA보다 좁잖아요. 네. 적잖아. 맞아요. 아니 상대가 컨테스트 하는 상황에서도 3점이 엄청 정확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
버튼을 막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버튼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사실 이건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LG전 끝나고 그 콜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럼 하드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 나왔는데 이게 KT전이 워낙 터프한 날이었잖아요. 그날 유독 터프한 날. LG전은 조금 달랐는데 맞아요. 약간 이 지금 현재 콜이 약간은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. 네, 근데 그래서 그거 약간 솔직히 좀 불만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아마 지금 대회 후반부의 콜에 더 가까울 거거든요. 그러면은 KT가 그 KT처럼 버튼을 6탄방으로 막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. 막상 시즌 때문에 다른 팀들이. 그런 식의 네. 판정 기준이 나오면 버튼은 너무 유리하죠. 그렇죠. 왜냐 그 선수가 몸빵이 되는 선수인데 범핑으로 그 스페이싱을 만들면서 밸런스를 잡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정상적으로 막으면 못 막죠. 그렇죠. 실제로 아니면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파울이 불리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. 저는 네. KCC가 시즌 때 어떤 그림이 많을 거냐면 버튼을 메인으로 가고 그 LG전처럼 물론 그날 LG가 좀 불안하긴 했지만 미친 듯이 달리는 거야. 달려서 맞아요. 2, 30점 차 내고 4쿼터 통으로 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맞아요. 들었어요. 그래서 너무 대단해서. 저도 보면서 KCC 폭발력이 상당히 강력할 수 있겠다. 몰아치는 건 진짜 최고. 네. 최고입니다. 네, 진짜. 팀들이 진짜 고민을 해요. 왜냐면은 이번엔 외국 선수 다 빅맨이라서 이 버튼 매치업 고민될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LG는 그날 사실 타마요 최진수 나름 자신들이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꺼내는데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스트레스일 거다. 제가 볼 때는 버튼은 지금 파워의 그 테크닉도 거의 최상급 수준이기 때문에 문정현, 문성곤 또 그 약간의 제어는 되겠지만 사실 완벽한 제어는 안 되고 막을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지금. 문성건, 문정현이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카드예요. 그렇죠. 어찌 보면 10개고 다 통틀어서 최고의 카드예요. 맞아요. 너무 압도적. 네. 그렇습니다. 이번 시즌 KCC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컵 대회도 그랬는데 실제 시즌 때는 이 선수의 하이라이트 필름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통교창까지 들어오면 너무너무 빨라질 것 같아서. 그렇죠. 제가 그렇죠. 네, 이변이 없다면 이번 시즌 KCC는 역대 최고의 스포팀이 될 겁니다.